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탈캐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익명의 씨. 익명의 K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올린 영상을 향해 보여주신 뜨거운 반응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봤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만 해볼까요? 한마디로 딱 탈캐 힙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들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연애가 갓생이라고 하시는데 이 시국에 한남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꼭 안전 이별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여자 만난다. 그러면 건강하게 만약에 만난다면 꼭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정. 네. 그리고 또 10대 인생에서 덕질 빼면 노잼인 거 인정하죠. 저희도 그런 시기를 거쳐왔으니까. 예, 솔직히 진짜 꼰대 같은 거 아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를 거쳐왔잖아요. 10대 때 덕질을 했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유해한 게 많았고 낭비였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왜 굳이 진흙탕에 발을 들이실까 지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별로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철지난 얘기, 메타보조 때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그러시는데 철이 이게 지난 얘기면 여러분이 다 탈덕을 하신 후였어야 이게 철지난 얘기지. 아직도 다들 덕질하고 진행형이니까 얘기를 또 하죠. 왜 10년 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돌았었는데 네. 왜냐면 10년 전만 해도 이 팬덤을 분석한 뭔가 논문들이 되게 네네. 많았거든요. 그때도. 맞아. 근데 왜 지금도 같은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인류는. 네, 이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맞아요. 저희 해야 될 말이 많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K-팝의 본질인 포주 산업과 이로 인한 사회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정말 답이 없는 포주 사회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포주라는 게 원래 성매매 알선업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성매매나 포주 문화가 사실 예전부터 기생이나 요정 같은 형태로 일제강점기 접대 문화에서 시작해가지고 룸사롱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굉장히 여성을 상품으로 여기는데 익숙한 사회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또 포주 산업이라는 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포주 산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말할 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섹스 자체, 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외모와 젊음 이런 외모 재화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남사장, 즉 포주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돌이 일명 외모 재화로 팔아서 번 돈이 다 남사장들 지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게 마치 아까 말했듯이 포주 산업을 연상시킨다. 네네, 그쵸. 근데 사실 이런 룸사롱 문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소위 잘 나가지 않는 여성 연예인들은 실제로 접대에 불려가는 등의 그런 성착취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폭로 사건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연예계 자체가 포주 산업과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 전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비유적인 포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린 아이돌들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아이돌 산업 자체가 신인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고 유효한 산업이고 태물이나 늙었다가 욕으로 쓴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더 닮아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먼저 흥미로운 이야기 먼저 시작해볼까요? 2018년에서 2020년 아이돌 지망생 통계를 보면 아이돌 지망생이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 아이돌 지망생 100만 명의 시대이고 근데 1년에 데뷔하는 아이돌은 약 1000여 명입니다. 그러면 데뷔 확률이 0.1% 확률인 거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0세에서 19세 인구, 10대 인구 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인구가
503만 4,223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2001년에서 2010년생이고요. 아이돌 지망생이 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503만 명의 5분의 1인 거예요. 아이돌 지망생이 10대의 5분의 1이에요. 요새 출생률도 낮은데, 그죠. 낮아졌는데. 출생률이 그렇게 이 낮아요. 01년도부터가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 그죠. 구간이잖아요. 엄청 감소했는데. 네. 그래서 이 또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또 아직 감이 안 나와드실까봐 다른 것도 준비해봤는데,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구급 공무원을 4,985명을 뽑을 때 지원하는 사람 수가 18만 5,203명이에요. 2.9%가 합격하는 비율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이 10세에서 19세 인구였던 그 10살의 나이, 네, 10살의 나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26세에서 35세 인구수를 찾아봤는데 650만 명이더라고요. 650만 명 중에 18만 5,203명, 그리고 500만 명 중에 100만 명 하면 아이돌 지망생이 정말 끔찍하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비율이네. 네. 그럼 이 아이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아이돌을 지망하게 된 건지 또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아이돌의 일명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면이 이제 주로 보여주기도 해서 아이돌을 꿈꾸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연예계 자체에 예를 들어 뭐 배우로 데뷔하고 싶은데 먼저 아이돌로 데뷔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이런 음악적 열정을 가지고 싶어서 아이돌을 하고 싶었어도 결국 아이돌을 하려면 벗어야 하고 섹스 어필을 할 줄 알아야 되게 소속사에서 그렇게 길러지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런 노동을 할 생각 없이 산업에 들어왔는데 섹스 어필을 체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미 그 섹스 어필을 어릴 때부터 익히기도 해요. 네, 아이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네,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주체적 섹시라고 해가지고 자기 욕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일명 어린 아이들이 어디서 이제 TV에서 걸그룹 춤을 보고 따라하면 그걸 또 주변 어른들이 잘 춘다고 박수치고 용돈 지어주고. 맞아, 정말 무책임한 모호죠. 일명 어린이 학예회에서도 저도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 그때 유행하던 대중가요 댄스를 췄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1편에서 얘기했던 도쿄 아이돌즈라는 그 다큐에서도 거기서도 10대 초등학생, 진짜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아예 그런 아이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걔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모님이 그 활동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일명 막 뭐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되게 뭐 자랑스럽다, 뭐 기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건데 결국 그 어린 애들이 진짜 자기 아빠 뻘의 사람들 앞에서 아저씨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악수회도 하거든요. 걔네가 초등학교를 다닌 나이여서 그걸 하고서 다시 초등학교로 가더라고요. 솔직히 사실 일본은 아직 극단적인 예고 우리나라랑 완전 같진 않지만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 지망생으로 준비해서 섹스 어필을 몸에 익히고 막 어른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미 철진한 아이돌들도 2세대, 일명 2세대 아이돌들이라고 하죠. 그 아이돌들도 진짜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온 애들이 많아요. 대형 기획사부터 이미. 뭐 2세대 아이돌. 그리고 네. 지금 아이돌들도 그 2세대 아이돌들을 보고 동경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릴 때부터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아이돌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꿈꾸게 된 사람들은 대체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될까요? 소비자한테 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소비자가 그런 아이돌을 소비하기 때문에 아이돌에게 권력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수요가 네. 없으면 공급도 없어져요. 네. 이 주체적인 이 섹스 어필이 자기의 욕망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미디어 매체에서 보는 그런 섹스 어필을
이제 그게 소비자가 만든 어떤 이미지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섹스 어필을 하고 당당한 그 아이돌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섹스 댄스를 추는 게 아니라 섹스 댄스를 추면서 너무 당당하고 멋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생겼다 예쁘다 해주고 돈도 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이미지들이 화려한 이미지들이 그게 소비자가 만든 이미지와 권력이잖아요.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따라하고 싶고 자기 욕망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주체적으로 연습생을 준비를 해주고 그거를 모부님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정말 다 어른의 책임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유치원 하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중고등학교 수련회로 넘어가고 중고등 수련회에서 무슨 춤을 추는지 생각을 해보면 주로 아이들이 걸그룹 댄스뿐만 아니라 그런 일명 걸즈힙합 댄스라고 하죠. 그런 그 굉장히 성적인 동작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잖아요. 끈적하고 좀. 네. 그리고 요새 또 핫한 트월킹도 이게 트월킹이 어른들이 할 때는 그냥 막 엉덩이 댄스인데요? 라고 하다가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 트월킹 유행하다 라고 말하는 게 어른이 해서 따라 한 건데 어른의 네. 책임은 어디 가고 아이들한테만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트월킹 동작 자체는 정말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영상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성의 성애를. 네, 이성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고 그래서 이런 춤 동작들이 아무리 춤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해도 사회에서 정말 탑 가수부터 이런 트월킹 같은 성행위 동작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포주 산업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성과 아이돌의 컨셉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포주 산업에 있어서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눈사람 문화에서 여성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나요? 옆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예쁘게 입고 술 따르고 말 잘 들어주고 젊고 예쁜 가치 있는 존재이잖아요. 사실 그거랑 좀 비슷하죠? 팬사인회랑 조금 비슷하죠? 맞아요. 네, 사람이 상품화돼가지고 돈으로 그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네. 말 잘 들어주는 게 주 맞아요. 역할이잖아요. 말 잘 들어주고 막 팬들이 공갈 젖꼭지, 화관 이런 거 다 씌우는 거 다 해주고. 인형놀이 시키죠. 네, 인형놀이죠. 네, 뭐 그런 것과 비슷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짚어서 얘기해보자면 여성이 일단 남성을 응원하는 존재로 남아있잖아요. 그 예로 치어리딩 컨셉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기획사는 이렇게까지 보내지 않는데 중소나 공중파에 나오지 않는 댄스 팀들 있잖아요. 여돌 댄스 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군대 위문 공연을 네, 군대 가야 하고. 공연을 가야 되는데 음. 이건 정말 대놓고 성적 대상화 당하는 위치인 거잖아요. 컨셉도 완전 섹슈얼하게 해서 가고 그리고 막 유튜브에 이렇게 걸그룹 검색하면 나오는 그 확대 샷들 다 이런 아이돌 확대 샷이잖아요. 네. 다음 또 포주 산업에서 코르셋을 뺄 수가 없죠. 네, 이 코르셋이 일명 그 여초에서도 옛날에 그런 성매매 여성들이 즐겨 하는 화장품이나 의상 그런 템이 유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랑 비슷하게 여돌도 항상 여돌이 어떤 스타일링을 하면 그게 유행을 하잖아,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아까 첫 번째로 그냥 정말 우리나라는 그냥 룸사롱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사회라고 했는데 그 예시로 우리나라는 성매매 여성과 걸그룹과 일반 여성의 스타일링이 똑같아요. 이 화장 스타일링이 왜 똑같고 이게 왜 이 예쁜 옷들이 문제가 일명 그 홀복이나 뭐 그런 스타일링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좀 조목조목 3편에서 네.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포즈 산업에서 나이가 중요하죠. 아이돌들 정말 어릴 때부터 연습생 해가지고 어릴 때 데뷔하잖아요. 10대일 때 많이들 데뷔하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아이돌 시장에서 나이가 어린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포즈 산업과 닮았죠. 또 마지막으로 돈이 없는 회사의 아이돌이 정말 극단적으로 안 팔릴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섹스 어필이라는 점에서 이 산업의 본질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아이돌 산업이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지, 무엇을 팔고 있는지, 이 성적인 사람을 상품으로 팔고 있다는 것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여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있죠. 아이돌도 있고 뭐 배우도 있고 네네. 일명 뭐 국민 땡땡을 달고 있던 모든 여자 연예인들이 전부 섹스 어필로 뜬 것을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섹스 어필이나 막 이렇게 소아성애적이라거나 이런 네, 느낌으로. 국민 여동생은 여동생으로 이미 소아성애적 섹스 어필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 그런 네. 말할 것도 없고 다들 그렇게 뜬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막 요즘은 이런 컨셉, 저런 컨셉, 다양한 컨셉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건 좀 큰 기획사이지 정말 그냥 오로지 팔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든지 하죠. 그걸 대중들도 알고 있고 네네. 만스럽다고 하면서 소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여자 아이돌의 컨셉, 이런 상품화를 좀 더 이어서 얘기하자면 여자 아이돌의 이런 청순 로리타 컨셉은 주체적 섹시와는 결이 다른 이런 소아성애적 섹스 어필이에요.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나타나는데 남성의 사회적 남성성, 마초성이 서양보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아성애적인 섹스 어필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뭐 주체적 섹시, 청순 로리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블링블링 그냥 이런 화려한 이미지인데 라고 하더라도 뭐 공주 같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예쁘고 어쨌든 예쁘고 치장한 모습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라는 거를 사람도 아니고. 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맞아요. 굳이 섹스 어필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사람을 상품화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컨셉 얘기를 하니까 네. 일명 그 섹스 어필이 아닌 컨셉들 있죠. 약간 우먼 인파워링이라거나 네, 여성 여성 인권을 네, 챙기는 듯한 그런 컨셉이요. 뭐 있죠? 막 수트 입고 나오고 네네. 이제 가사 자체도 좀 주체적인 여성을 얘기를 하고 사랑 얘기가 아닌 네.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스타일링이 아무래도 수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수트나 제복이나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경우를 그런 컨셉으로 나오면 팬들이 이런 착각을 또 하잖아요.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여성 인권에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사실 마케팅인데 그냥. 이게 물론 여자 팬덤에 입김이 있어서 눈치를 보고 팔리려고 그런 컨셉을 내놓은 건 맞죠? 네네. 그걸 아이돌들도 알고 있고 소속사에서도 알고 있고 네. 일부러 그런 그런 컨셉을 내놓은 게 맞는데 네. 이게 결국 그냥 시장 페미니즘인 거예요. 페미니즘적인 것이 시장에서 팔리니까 성차별 이슈를 가지고 돈이 되니까 파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어떻게 여성 인권에 기여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자기 만족하고 합리화하고 네. 그렇죠. 이런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대상화되는 컨셉을 하고 그런 나쁜 거는 바로 여성 인권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라거나 그거를 보고 있는 대중인 여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죠.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그 반대인 이런 막 수트를 입고 나오고 막 그런 모습은 사실 실제 여성 인권 신장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게 여성 인권 신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시장 페미니즘의 뭔가 착각이에요. 한두 명의 그런 권력자처럼 보이는 여성이 미디어에 등장한다고 해서 실제 여성 인권이 변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아까도 네. 말했듯이 너무 우리 사회가 이 코르셋에 절여 있기 때문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그 아이돌이 사람이 상품으로 소비되는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팔리기 위한 거고 그냥 팔리기 위한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마케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돌았던 모든 소비담론 덕질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이돌만 사실 주로 언급을 해서 아이돌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 모든 장르의 덕질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여성에 비추천하고 여자들이 그냥 소비하는 옛날에 트위터에서 많이 도는 다꾸 플로우나 네. 뭐 레깅스나 마카롱이나 모든 코르셋과 미용 관련 것들 거기서 항상 여성들이 하는 말은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주체적인 소비가 여성 인권의 심장은 아니죠. 그냥 호구가 된 거예요. 여성 20대가 가장 소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20대 여자를 노리고 그런 시장에서 자기 지갑 지키려면 네. 아니 지금 이 유리천장에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계신 사회에서 20대 여성이 마케팅을 기획을 할 때 2030 여성이 제일 만만한 소비자층이란 말이에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 소비에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이 미디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마카롱이라던가 뭐 이런 다꾸 같은 팬시 상품들을 갖고 싶어지게 되고 나도 사고 싶어지게 되고 내 소비를 정당화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딴 길로 샜지만 아이돌 소비랑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초에 이 구조가 여돌이 화장 안 하고 편한 옷 입는다고 달라지지 않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는 미디어에서 실력 이전에 외모 품평이 나오고 신체를 조각내서 평가당하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여돌은 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연차가 쌓인 여돌한테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 섹스 어필의 그 단계를 지나왔고 그 뒤에 아무리 그 여돌이 좋은 행보를 하여도 그가 이미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의 피해자인 여돌이 동시에 또 다른 악영향을 생성하기 때문에 가해자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인으로서도 사실 저희가 미래 세대에게 코르셋을 물려줬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화장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그게 다 어른들이 미디어에서 물려준 거고 네. 그리고 이런 여도를 보고 자란 후배 여가수들이 다시 코르셋을 재생산하고 무한한 악순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돌 팬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나중에 여성 팬조차 없으면 그냥 남자한테 맞춰진 여돌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자가 소비하면서 정말 많이 나아졌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결국은 같은 섹스 어필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자들 꼬무룩하는 컨셉이라서 다르다는 건가 싶고요. 그냥 여자가 대상화되는 방법이 하나 더 되는 것 같고 사실 네. 일명 사실 여돌 팬덤 자체가 우리가 이미 사회 자체가 여성을 이제 상품화하고 성적인 물화되는 거에 시선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같은 여자들도 여자를 그렇게 대상화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대놓고 말하면 성매수자가 남자만 있다가 여자도 거기에 동참한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성의 주체적 섹시고 다 해롭다고 여기는 입장에서 여자 팬이라도 소비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그거인 것 같고요. 물론 뭔가 하는 게 많아요. 정말 그 의의는 알겠어요. 총공을 한다거나 부당함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계정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계정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의상도 바꾸고 있고 컨셉도 바꾸고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하지만 결국 그들이 소비하는 것은 그들의 이미지가 크잖아요. 맞아요. 여돌 팬들 솔직히 진짜 가슴에 손 얹고 이게 일단 우리 언니의 코르셋 모습을 좋아한 게 맞잖아요. 지금 외모 아니었으면 애초에 노래를 들었겠냐고. 그 저도 솔직히
옛날에 여돌 좋아했어요. 여돌 보면 너무 예쁜 여자 보면 솔직히 너무 행복하고 막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우리 사회가 어릴 때부터 저희가 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예쁜 여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고 좋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또 여도를 좋아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외모가 권력이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입받아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 코르셋을 조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을 갖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 중심적 시선에 익숙해져서 저는 1번과 2번 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너무 좋아서 예쁜 여자를 보고 그게 권력을 갖고 싶어서 코르셋을 조인과 동시에 이런 저를 스스로 또 대상화해서 그랬었어요. 네. 아 그래서 나는 차라리 뭐 솔직하게 뭐 얼빠가 맞다라는 분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지 뭐 진짜 솔직하게 나는 정말 우리 언니의 음악적 재능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된 거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미디어에 그 아무리 언니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결국 이거는 여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여성이 그 어떤 능력을 갖게 돼도 항상 밑에는 외모 평가가 들어간다는 게 맞아. 칭찬도 외모 평가한 거 아시죠? 예쁘다는 칭찬도 항상 그런 게 들어간다는 게 맞아. 네. 평가받지 않는 게 권력인데 이런 외모지상주의 사회가 예쁘다고 평가받는 걸 권력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게 뭐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 사회가 네,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루키즘에 네,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여돌 팬들이 속상한 마음이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일부 팬들은 그래도 백래 씨가 보여서 괴로울 거고, 근데 또 그게 또 남들한테 지적당하면 그게 또 굉장히 그거대로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지적하는 사람이 좀 평가하는 사람이면 그거대로 좀 빡쳐요. 여돌 백래 씨나 코르셋 까는데 남들 인자는 좀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그죠? 저희가 왜 자꾸 뭐 여자 패고 여돌 패냐 네. 하는데 아니, 지는 남돌 빨면서 여돌한테 백래씨를 만에 말을 얻는 게 말이 되나요? 본인이 하는 짓이 백래씨인데? 남자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났네요. 자기 아이돌도 한남인데 뭐, 한남 빨면서. 그리고 저희가 뭐 그렇다고 남돌 그러니까 저희는 1편에서 남돌 팬덤을 깐 거, 팬덤 문화를 깐 거지 네. 여러분들 개개인을 깐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팬덤 구조, 문화를 깠는데, 왜 구조 속에서 맡고 계시나요? 나오세요 네, 그냥. 나와주세요. 왜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몰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짤 있잖아요. 남자 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자리. 네. 앞에서 막고 서가지고 맞지 마시고 나오세요. 네, 아무튼 말이 좀 샜네요. 그래서 이렇게 백래 씨가 보여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도 남아서 얘기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가 이 산업의 전제가 애초에 그 예쁨을 파는 산업인데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기 남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또 항에 넣고 이러는 거는 거의 자학이죠. 본인을 위해서 탈덕하고 잘라내는 게 낫습니다. 네 해시태그 love yourself. Yeah, love yourself. 자꾸 막 현실을 보라고 하는데 당장 소비를 그만둔다고 해서 이런 페미니즘인 척하는 컨셉이라거나 그런 것조차도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소비하실 거예요? 그럼 영원히 안 사라져요. 일단 수요가 없어요. 공급이 사라지죠. 그죠? 만약에 바뀐다 해도 이거 시장 바뀌기까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아까 통계가 얼마였어요? 100만 명의 아이들이 혹사를 당하는데 네, 관련 나가죠 구조에. 망하지 않을 거면 일단 축소라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아이돌이라는 그 환상을 가진 어린 학생들이 줄어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소비를 없애서 그 소비를 통해서 그들이 갖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망할 거라고 하면서 소비를 해가지고
시장 키우는 자기 소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여자 패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여자가 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자가 이렇게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계속 굴리고 산업을 키우고 있으면 그건 여자 잘못이니까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그랬었고, 네. 네. 저희가 잘못했고, 저희는 네. 여자를 미워하고 패는 게 아니고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패는 건가요? 그니까요. 네. 고치면 되죠. 그리고 자꾸 여자 아이돌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남돌은 포주예요. 남돌은 포주 산업 남돌은 피해자도 아니에요. 여돌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라도 뭐 하지. 남돌 있죠. 뭐 조돌. 그 조돌 포주였잖아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네. 그리고 여돌은 그 포주 산업의 피해자로 거의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클럽 시장들이 지금 암흑 세계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대요. 그리고 맞아. 아이돌도 자금을 소비에 대한 감사를 약간 피하기 위해서 클럽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클럽을 소유했다? 뭐다? 포주. 족돌? 포주다. 포주 산업에서 족돌은 그냥 말할 게 없어요. 포주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는 뭐 족돌은 그냥 솔직히 그냥 족돌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는 남자 헤이터고요. 여자는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가해자라는 점. 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점. 그래서 이런 여성 연예인, 아이돌의 성착취는 사실 현실의 여성의 성착취까지도 이어져서 여성이 자신 스스로의 처지까지 계속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소비를 멈춰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저희가 아이돌이 포주 산업이라고 했고 네. 이 이유는 젊고 예쁜 외모를 가진 아이돌들이 매력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이 과정에서 섹스 어필, 유사연애 파리 등 돈을 위해 소비자에게 있어 성적인 대상으로 비위를 맞춰서 일을 하는 산업이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아이돌이 아니라 소속사, 남사장한테 간다는 점. 네. 이게 뭐 여자 사장이라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재화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주 산업인 아이돌 네. 산업을 네. 불매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소비를 하면 우리 일반인 여성과 그 미래 세대의 어린 친구들한테도 정말 악영향을 끼친다는 네. 점. 소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비소비합시다. 다음 회차 예고를 하자면,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2편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데, 아이돌 시장에서 여돌, 남돌의 차이와 주로 코르셋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3편에서는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탈 K-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